엄마, 너무 배고파. 딸아이가 38kg의 앙상한 몸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게 웃던 우리 딸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이 된 박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딸에게 일어난 일을 더 이상 가슴에만 묻어둘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35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딸아이 수진이가 겨우 5살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20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시댁에서는 남편 장례식 때 얼굴 한번 비추고는 연락이 끊겼고요.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셨던 터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일찍 죽은 건 다 며느리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대들 힘도 없었죠. 5살짜리 딸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에서 쉴 틈이 없어진 게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시장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2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3만 원. 그 돈으로 수진이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냈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식당에서 홀서빙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고 온몸이 쑤시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수진이 때문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늦게 와?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고 올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먼저 먹고 있어. 5살짜리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한 번은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깨워주지 않았으면 거기서 밤을 샜을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순희 씨, 이러다 죽어요. 좀 쉬엄쉬엄 일해요. 괜찮아요. 저 안 죽어요. 수진이 때문에라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좀 나아졌죠. 학교 급식이 있으니까 점심은 걱정 안 해도 됐거든요. 대신 저는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했어요.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 뭐든지 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곤 했어요. 저 젊은 사람이 맨날 일만 하네. 딸아이는 뭐 먹고 사는 거야? 집에 가면 아이 혼자 있을 텐데. 불쌍하기도 하지.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 하는데. 수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는 작은 분식점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동네 시장 구석에 있는 정말 작은 가게였지만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 가게가 생긴 거잖아요. 엄마, 축하해요. 우리 엄마 최고. 수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방방 뛰면서 좋아하던 모습. 분식점을 하면서도 쉽지는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재료 손질하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 열어놨죠.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은 하루 종일 5명도 안 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 태산 같았죠.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수진이 학원비는? 그래도 수진이는 정말 착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자랐어요.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엄마, 이번 소풍은 안 가도 돼. 날씨도 안 좋은데. 엄마, 생일 케이크는 안 사줘도 돼. 엄마가 해준 미역국이 더 좋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가지는 것들을
우리 딸은 가질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수진이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점심을 자주 안 먹는 것 같던데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좀 신경을 못 써서 사실은 수진이가 점심값을 아껴서 제게 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수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죠. 엄마, 나도 이제 컸어요.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싶어요. 16살짜리가 무슨 용돈을 벌어요. 그냥 엄마 도와주려는 거였죠. 편의점 알바, 패스트푸드점 알바. 학교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면서도 성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수진이가 알바하다가 손을 베어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도 괜찮아요, 엄마.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무능해서 딸아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장학금 받아서 입학했지만 등록금은 부족했죠. 그런데 수진이는 제게 한 번도 등록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엄마, 나 이번 학기 휴학할래. 왜? 등록금 때문이면. 아니에요. 그냥 사회 경험도 쌓고 싶고 생각도 정리하고 싶어서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딸의 말을 믿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능해서 딸아이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대주는 엄마라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수진이 친구 엄마들을 만날 때마다 부러웠어요. 그 엄마들은 딸한테 예쁜 옷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저는 수진이한테 뭘 해준 게 없는데 남들은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을 수진이는 7년이 걸렸어요. 휴학하고 복학하고를 반복하면서요. 그 긴 시간 동안 수진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돈 빌려서라도. 엄마, 괜찮아요. 나 이렇게 사는 거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수진이는 결국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대성산업이라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은 거잖아요. 졸업식 날 수진이가 저를 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죠?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전혀 안 힘들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딸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수진이는 월급의 대부분을 제게 맡겼어요. 엄마, 이거 받아요. 엄마가 관리해 주세요. 아니야, 수진아. 넌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렇게 효도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 딸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옆 가게 슈퍼마켓 사장님이 제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순희 씨, 수진이 요즘 남자 만나나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엊그제 남자랑 같이 차에서 내리는 거 봤거든요. 남자가 키도 크고 잘생겼던데 차도 엄청 고급 차더라고요. 아, 아닐 거예요. 수진이가 남자 만난다고 하면 저한테 말했을 텐데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기대가 됐어요. 우리 딸이 30살인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딸이 안쓰러웠어요. 수진이는 학교 다닐 때도 연애를 안 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겠죠. 다른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 만들어서 데이트하고 그럴 때 우리 딸은 알바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가게에 들렀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엄마, 갑자기 왜요? 옆집 사장님이 남자랑 같이 있는 너를 봤다고 하시던데. 수진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사실은 좀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진짜? 어머, 잘 됐다.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딸아이가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수진이가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선배였어요.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커피를 사주시더라고요. 수진 씨,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수진이가 이야기하는 내내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딸이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언제 한번 엄마한테도 소개시켜 줄래? 네, 조만간 시간 맞춰볼게요. 며칠 후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 물론이지. 그날까지 일주일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딸이 마음을 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옷도 골라 입느라 고민했어요. 평소에 입던 작업복만 입다가 딸 남자친구 만나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친구 영자한테 전화해서 옷도 빌렸죠. 언니, 뭐 입고 갈지 모르겠어. 평소에 입던 옷은 다 낡았는데. 언니, 내 옷 입어. 우리 체형 비슷하잖아. 토요일이 됐고 약속한 식당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가 185cm는 되어 보이고 얼굴도 준수하고 무엇보다 말투가 굉장히 공손하더라고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도 단정했고요. 네, 반가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수진이 어머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진이한테 듣기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 벌써? 놀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진지한 남자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요? 우리 수진이 어릴 때 아빠를 일찍 여의고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도 불평 한 번 없이 정말 착하게 컸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수진이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민호 씨의 말투가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제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회사를요? 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가 사실 수진이가 다니는 대성산업입니다. 뭐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성산업이라면 직원이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잖아요. 그 회사 사장님 아들이라고요? 저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수진이랑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식집 딸이 중견기업 사장 아들과 만난다고요?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낡은 옷을 빌려 입고 온 초라한 분식집 주인. 어머님, 혹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진이가 어렵게 자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버님을 일찍 여의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봅니다. 조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분들이세요. 사람만 보시는 분들이라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겁니다.
정중하게 말하는 민호 씨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정말 괜찮을까? 집안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식당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정말 그 남자가 대성산업 사장님 아들이 맞니? 네, 맞아요. 근데 괜찮겠니?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엄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민호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줘요. 시댁 어른들은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저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 얼마나 반겨주시던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 몇 번 더 민호 씨를 만났어요.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도련님 치고는 전혀 건방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제 가게에도 한 번 들렀어요. 어머님,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 뭘.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가 어머님 음식 먹고 자라서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민호 씨가 제 떡볶이를 2그릇이나 먹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고마웠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와 민호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다들 찬성하세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지만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 좋다. 상견례하자. 상견례 날이 됐어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그런 곳에 가본 게 얼마만인지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옷도 새로 샀어요. 평생 제 옷에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날만큼은 초라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자랑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이 옷 30만 원이야. 너무 비싼 거 아냐? 영자야, 오늘 하루만이야. 평생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 결국 30만 원짜리 투피스를 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옷이었죠.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민호 씨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십니다. 어머, 오셨어요. 저는 민호 어머니 김은영이에요. 반가워요. 민호 씨 어머니. 김은영 씨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옷차림,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교회 집사님답게 정말 온화한 분이셨어요.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셨고요. 순희 씨, 수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혼자 딸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수진이 보면 알아요.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신 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영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희도 아들만 둘 키웠는데 수진이 같은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어요. 수진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오면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할게요. 민호 씨 아버지 강대현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순희 씨, 귀한 딸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며느리로 삼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아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을요? 수진이만큼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수진이가 입사하고 나서 업무 효율이 30%나 올랐어요. 정말 능력 있는 아이예요. 식사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희 씨, 결혼 준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순희 씨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세요. 은영 씨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 엄마라니. 그리고 결혼식은 저희 교회에서 조촐하게 하려고 해요. 가족들끼리만요. 네, 조촐하게요? 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이 좋잖아요. 순희 씨도 괜찮으시죠? 물론입니다. 저야 뭐든 좋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놀랐어요. 중견기업 사장 아들이 결혼하는데 조촐하게 한다고요? 요즘 결혼식이 너무 형식적이고 화려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가족들끼리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를 배려한 거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때요? 괜찮으시죠? 응,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 내가 복이 있구나.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바보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효도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 간다는 생각에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은영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셨어요. 순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수진이 한복 맞추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요. 네, 그럼요. 한복집에 갔는데 제 한복까지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영 씨, 제 한복까지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 이제 사돈 아니에요? 예쁘게 입고 우리 애들 결혼식 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한복까지 다 골라주셨어요. 제 평생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복 디자이너분이 제 치수를 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어떤 색상 좋아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제가 골라드릴게요. 어머님 피부톤에는 이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은영 씨가 옆에서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순희 씨는 피부가 하얗고 고우니까 밝은 색이 잘 어울려요. 이 분홍색 어때요? 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순희 씨, 혼수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순희 씨는 그동안 수진이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결국 혼수부터 예단까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불, 가전제품, 가구. 은영 씨가 다 알아서 하셨어요. 백화점에서 고급 브랜드로만 골라주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죠. 저희가 신경 쓸게요. 속으로는 미안하면서도 은영 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은영 씨의 배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은영 씨가 저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순희 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순희 씨 가게 있잖아요. 제가 리모델링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리모델링이요? 네,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새 단장하면 장사도 더 잘 되실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은영 씨,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수진이가 귀한 딸 저희한테 보내주잖아요.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순희 씨가 편하게 일하셔야 수진이도 마음 편하게 시집살이 할 수 있잖아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은영 씨가 워낙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30년 된 제 가게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공사를 했어요. 낡은 테이블은 다 새 걸로 바꾸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간판도 새로 만들고 깔끔하게 바뀐 가게를 보니 정말 감사했어요.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엄마, 가게 진짜 예쁘다. 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감사해. 그러게 말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엄마, 어머님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야. 가게 리모델링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이웃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순희 씨, 복 터졌네. 딸 하나 잘 시집 보내니까 인생이 바뀌는구만. 그러게요. 순희 씨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은영 씨한테서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죠. 은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한테 돈을? 아, 순희 씨. 그거요? 애들이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순희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요. 하지만 이건 제 마음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앞으로도 매달 보내드릴게요. 우리 수진이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잖아요. 어머님 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라고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죠. 수진아, 엄마한테 은영 씨가 돈을. 엄마, 알아요. 저희가 원래 결혼하면 엄마한테 용돈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호 오빠 돈 관리를 어머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대신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엄마, 괜찮아요.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잘하고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친한 친구 영자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 그게 정말이야? 매달 100만 원씩?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에이, 언니도 참.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있는 집안이 며느리 잘 보살피는 거잖아. 그래도 언니는 복 받은 거야. 딸 하나 잘 키운 덕분에 말년이 편해질 거라고. 언니, 있잖아. 언니 인생 진짜 드라마틱하다. 남편 일찍 잃고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하고 이제 딸이 좋은 집으로 시집 가고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영자 말이 맞을까요? 정말 저는 복을 받은 걸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딸이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 거라고.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은영 씨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 딸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엄마가 고마운 거지. 착하게 커줘서. 불평 한마디 없이 자라줘서. 민호 씨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수진이를 보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딸 밥 챙겨주지 못해서 울었던 밤들, 등록금 마련하느라 밤새 일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할 때였어요. 은영 씨가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희 씨, 수진이 잘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딸처럼 아끼고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순희 씨, 우리 이제 사돈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결혼 후에도 수진이는 자주 연락을 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시댁에서는 괜찮니? 네, 어머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민호 오빠도 저한테 정말 잘해요. 다행이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 목소리에 힘이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다 왔어요.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그래? 잘 됐다. 엄마, 미호 오빠가 주말에 드라이브 가자는데요. 엄마도 같이 갈래요?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신혼부부가 장모 데리고 가면 뭐하니.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오는데 집에는 잘 안 오더라고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알았어. 무리하지 마.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기운이 없고 힘들어 보였어요. 수진아, 너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산 딸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어느 날은 전화 통화 중에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수진아, 잠깐만. 뚜뚜뚜. 그 후로는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4달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너 얼굴을 통 못 봤잖아.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내려올래?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수진아,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 저 이제 끊어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영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어제 수진이 봤는데. 응, 수진이를? 응, 근데 엄청 말랐더라. 많이 아파 보이던데? 뭐, 정말? 응, 내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나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럴 리가. 수진이가 왜? 언니, 혹시 시집살이 힘든 거 아냐? 얼굴이 완전 헬쑥하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수진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혹시 시집살이가 힘든 건 아닐까? 민호 씨랑 싸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아픈 건 아닐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잡채, 불고기, 갈비찜까지.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을 다 만들었죠.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수진이한테 미리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해. 그래서 일단 가서 전화하기로 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제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수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아, 딸 보러 가요.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네. 요즘 연락이 뜸해서요.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강씨 일가가 사는 대저택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초대받아 간 적이 있어서 위치는 알고 있었죠. 대문 앞에 섰는데 갑자기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괜히 왔나? 이렇게 불쑥 찾아가면 실례가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작은 사모님 어머니시죠? 추운데 왜 여기 서 계세요? 아, 수진이 좀 만나러 왔는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어휴, 얼른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걱정스러운 듯한, 안타까운 듯한. 수진이 집에 있나요? 계시긴 한데, 아이고, 일단 올라가 보세요.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거실 한 구석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기어오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푹 꺼진 볼, 깡마른 팔다리. 그게 우리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눈은 푹 꺼져 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뺨은 쏙 들어가 있고 눈두덩이는 검게 멍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너 대체 왜 이래?
저는 달려가서 딸을 끌어안았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뼈밖에 안 잡혔어요. 안았을 때 느껴지는 게 뼈와 피부뿐이었어요.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아파? 병원 갔어?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눈물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말해봐. 엄마,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뭐라고요? 배가 고프다고요? 무슨 소리야? 왜 밥을 못 먹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준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큰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한테 금식 기도를 시키고 계세요. 금식 기도요? 그게 무슨, 아기가 안 생긴다고, 마귀가 씌었다고, 그래서 2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기도만 하라고.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1세기에 금식 기도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몇 달째 반복하고 있어요. 2주 금식하고, 2주 쉬고, 또 2주 금식하고. 세상에, 이게 무슨, 작은 사모님이 처음에는 싫다고 했대요. 근데 큰 사모님이 어머님한테 고지한다고, 어머님이 병들어 죽는다고 협박을. 그 순간 이해가 됐어요. 수진이가 왜 참았는지, 은영 씨가 제게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뭔지, 가게 리모델링, 매달 100만 원, 그게 다 수진이를 묶어두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불행이 오면 어떡하지?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착한 우리 딸이 저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큰 사모님이 매일 기도실로 끌고 가서 내가 죄가 많아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거야 라고. 작은 사모님이 저는 괜찮습니다. 병원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시면서 그러면서 어머님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말 안 들으면 내 엄마가 이렇게 될 거야. 내 엄마 가게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라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가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딸을 협박했다고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어머님이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손주를 원하셔서. 저도 빨리 임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얼른 데리고 가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작은 사모님 남편분도 아무 말도 안 해요. 회사 바쁘다고 집에도 잘 안 오시고 40kg도 안 되는 아내를 보고도 병원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작은 사모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 병원 모시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만. 40kg도 안 된다고요? 수진이가 원래 58kg였는데.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큰 사모님이 전에도 며느리들한테 똑같이 하셨대요. 이미 2명이나 금식기도 당하고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결혼 1년 만에 도망갔대요. 그때도 임신이 안 된다고 금식기도 시켰는데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고 도망갔다고.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대요. 6개월 참다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신고를 하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영 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난리예요? 순희 씨,
어쩐 일이세요? 머리는 파마를 새로 한 듯 단정했고, 옷은 깨끗하고, 얼굴에는 화장까지,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제 딸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쇼핑을 다녀온 거예요. 이년아, 저는 달려가서 은영 씨 머리채를 잡았어요. 내 딸을 봐.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사람 꼴이야? 아야, 나요. 무슨 짓이에요? 딸처럼 아껴준다더니 이게 뭐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임신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식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그래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21세기에 무슨 금식 기도야? 미쳤어?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사람을 굶겨 죽이는 게 기도야? 이게 기도야? 저는 온 힘을 다해 은영 씨를 때렸어요. 그 여자도 저한테 덤벼들었고,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일에 참견해요.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교육? 이게 교육이야? 사람 죽이는 게 교육이야? 죽기야 하겠어요. 그냥 좀 굶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네가 굶은 건 네 맘대로 하는 거고, 우리 딸을 굶긴 건 범죄야. 범죄. 얼마나 싸웠는지.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경찰이 왔고,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를 차에 태웠는데, 너무 가벼워서 눈물이 났어요. 아기를 안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집에 와서 죽을 끓여줬어요. 천천히 먹어, 수진아. 응. 수진이가 죽을 먹는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는지 손을 떨면서 허겁지겁 먹는 우리 딸. 수진아, 천천히. 체하겠어.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더 먹고 싶어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또 끓여줄게. 그날 밤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수개월간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제 딸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은영 씨는 전에도 며느리 2명에게 똑같은 짓을 했대요. 임신이 안 된다고 금식 기도를 시키고 견디다 못한 며느리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경찰이 전 며느리들을 찾아서 조사했어요. 첫째 며느리 김영희 씨의 진술.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정말 좋으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잘해주시고 완벽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3개월 지나니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아직 임신 소식이 없냐고. 병원 가보자고 했더니 병원은 무슨 병원? 기도하면 돼 라고.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3일, 그 다음엔 일주일, 나중에는 2주씩. 견디다 못해서 도망쳤어요. 그때 제 몸무게가 42kg까지 떨어졌었어요. 둘째 며느리 박미선 씨의 진술.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좋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시키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3시간씩 기도. 못하겠다고 하면 내 엄마가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시고 저는 6개월 버티다가 도망쳤어요. 그때 제 몸무게도 38kg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임신을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민호 씨가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네, 검사 결과 남편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은영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영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었대요. 민호 씨가 결혼 전에 이미 검사를 받았고 은영 씨도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며느리한테 금식 기도를 시켰던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던 거죠. 임신이 안 되는 게 며느리 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괴롭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민호 씨 태도였어요. 한 번도 전화가 없었어요. 문자도 연락도 없었어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사랑한다더니 결혼까지 하자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경찰이 민호 씨를 조사했어요. 당신 아내가 그렇게 말랐는데 왜 모른 척했습니까?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내가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아기가 생길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방치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며칠 후 강 씨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희 씨,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강대현 사장이었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단속을 잘 못해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합의요? 네. 2억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2억이라고요? 순희 씨,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고 언론에 나가면 곤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사 주가도 떨어질 것이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어려워질 겁니다. 3억 드리겠습니다. 3억 5천. 아니 4억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2억이면 큰 돈이죠. 아니, 4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에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이 돼? 우리 딸이 받은 상처가 돈으로 보상이 돼? 며칠 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수진이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 있어요. 수진이가 똑똑한 우리 딸이 자기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영 씨가 하는 말들, 폭언들, 협박하는 내용들 다 녹음해뒀더라고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파일들을 들어보니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내 엄마가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 내가 말 안 들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폭행, 감금, 협박, 여러 가지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은영 씨한테 직접 연락했어요. 당장 와서 내 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 전부 언론에 제보할 거야. 뭐라고요? 녹음 파일 있어.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짓 다 녹음돼 있다고. SNS에도 올리고 방송국에도 제보하고 신문사에도 보낼 거야. 잠깐만요. 제발 너희 회사 이미지, 주가 그런 거 다 망하게 만들어줄 거야. 다음 날 은영 씨와 민호 씨가 찾아왔어요. 강대현 사장도 함께 왔더라고요. 수진이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나도 잘못했어. 내가 엄마 말만 듣고 회사 일 핑계로 신경 안 써서 미안해. 그 모습을 보던 수진이가 오빠, 갑자기 일어나서 민호 씨 뺨을 때렸어요. 탁. 수진아, 나 정말 믿었어요. 오빠 말 믿고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진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배가 고파서 잠도 못 잤어요. 비몽사몽간에 음식 생각만 했어요. 거울 보면서 제 모습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내 얼굴이야? 수진아, 저는 달려가서 딸을 안았어요. 수진아, 이제 됐어. 저런 놈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은영 씨와 미무 씨는 계속 빌었어요. 합의금도 드리고 재산 분할도 하겠습니다. 위자료도 드릴게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언론에만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부자들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수진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뜻대로 할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합의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총 3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경찰 조사는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집행유예요? 사람을 거의 죽일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그리고 증거가 좀 부족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의 증거는 없고 금식을 강요한 증거만. 역시 대한민국 법은 돈 있는 사람 편이더라고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쉽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더 싸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진 씨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원한 거니까요. 엄마, 이제 정말 잊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았어, 수진아.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됐어요. 수진이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다른 회사 알아봐야겠어요. 그래, 천천히 알아봐. 급할 거 없어. 당분간은 쉬면서 건강 회복하는 게 먼저야.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안 돼, 싫어요. 저 배고파요.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달려가서 딸을 안아줬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무서운 꿈 꿨니?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어머님이 또 저를. 아니야. 어머님 안 계셔. 여기는 우리 집이야. 엄마랑 수진이만 있어. 정신과 치료도 받기 시작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돌볼게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몸무게도 조금씩 늘었어요. 엄마, 나 오늘 42kg 됐어요. 잘했어, 수진아. 조금씩 먹자. 응, 식욕도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죽만 먹다가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웃음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다. 산책할래요? 그래, 가자. 동네를 천천히 걷는 수진이를 보면서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웃 사람들이 수진이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수진이 많이 아팠나 봐요? 살이 너무 빠졌네. 괜찮아요. 지금 회복 중이에요. 에고, 신혼 때 고생 많았겠네. 시집살이가 힘들었나 봐. 수진이는 대답 대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일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겠어? 응.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그래, 좋아. 그런데 무리하지는 마. 알았어요. 엄마, 수진이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잘 됐다. 수진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회사 같아요. 면접 때 사장님도 좋으시고 직원들도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출근 첫날 수진이를 보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해.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 저녁에 퇴근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 괜찮았어요. 동료들도 다들 좋으시고. 그래? 다행이다.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몸무게도 52kg까지 회복됐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어요. 가끔 악몽을 꾸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응.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저는 지금도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일부는 수진이 치료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뒀어요. 엄마, 이 돈으로 가게 더 크게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아껴두자. 엄마, 넌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때 쓸 수 있게. 엄마, 나 당분간은 연애 생각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가끔 은영 씨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하고 살까? 다른 며느리한테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호 씨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들었어요. 민호 씨가 재혼했다고. 또 회사 여직원이랑 결혼했대요. 이번에는 혼인신고도 제대로 하고.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그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알았어. 대신 우리는 앞을 봐요. 미래를 봐요. 수진이의 행복한 미래를요. 어제 수진이가 집에 오면서 꽃을 사왔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어머, 이게 뭐야? 그냥 엄마한테 고마워서요. 뭐가 고마워? 저 포기하지 않고 구해주셔서요. 평생 사랑해주셔서요. 바보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예요.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머니, 아내를 방치하는 남편.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제발 참지 마세요. 빨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혼자 견디다가는 우리 수진이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영 씨 같은 사람 때문에 선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까지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교회 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은영 씨 같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제발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수진이가 많이 회복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딸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더 강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우리 딸을 끝까지 지켜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도 힘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